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소식들로 가득했는데요. 주요 뉴스를 모아서 쏙쏙 정리했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해법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한 가운데 일단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인데요. 전공의 대표는 SNS를 통해 무의미하다며 의대 모집부터 정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야당의 불참 속 국회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여야의정협의체. 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겨울 전 협의체가 출범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주일에 2차례 정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겁니다. 활동 시한으로 정한 올 연말 전에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겠다며 당장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서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12월 22일이나 23일 그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한 첫 회의 뒤 여당은 의제 제한 없이 논의에 나서겠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우리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며 대화를 시작하면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 측 입장 변화 등을 요구하며 재차 선을 그었고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 협의체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또 의사들 사이에서 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전공의가 동참하지 않은 협의체 출범은 무의미하다고 깎아내리며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와 기존 요구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첫 발을 뗀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를 테이블에 나오게 할 협상력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의도 안팎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전임 회장 불신임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박형욱 신임 비대위원장은 내년 1월 초 차기 회장을 뽑을 때까지 약 2달간 의협 수장 역할을 맡는데요. 박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소외된 전공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공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박 비대위원장을 지지한 만큼 기한 없이 길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선택한 것에 따라 그 무리가 나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 편을 가르고 지난 10일 새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비공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자 한 명이 다친 만큼 과실치상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포항제철소 현장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은 불이 난 3파이넥스 공장 용융로 하부에 산소 주입용 통로인 풍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스 팽창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자 한 명이 다친 만큼 과실치상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재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 2, 3주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적 오류에 의한 화재인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그다음에 범죄 의심이 있는지 여부. 파이넥스는 별도의 원료 처리 과정 없이 바로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사용해 샘물을 생산하는 특허 기술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반복된 크고 작은 화재 사고에 안전과 시설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제철소의 안전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언제부턴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내구 연한에 따른 예방 정비를 하지 않고 사후 정비로 돌아섰다. 어떤 탈이 나야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는 이러한 사후 정비가 너무 관행으로 자리를. 포스코 측은 매년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장비 점검 등 예방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를 비롯해 사고나 고장 발생 등이 있어 왔지만 설비가 크다 보니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이넥스 공장 폭발 화재 부분에 대해선 산소를 주입한다고 해서 화재에 취약하다고 할 근거나 명확하게 검증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화재 원인 규명에 우선 집중하고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진우입니다. 조만간에 재거취를 결정을 하고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내연녀이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을 유기한 현역 군장교 38살 양광준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현역 장교가 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순해 보이는 듯 평범한 인상. 교제하던 내연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육군 중령진급 예정자 38살 양광준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수요일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특히 양 씨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군 간부가 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부분도 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가족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가 이의를 제기해 관련법에 따라 최소 닷새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양 씨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화요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씨를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 씨는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범행 전 차량 번호판 위조 등의 검색 내역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With U.S. law, we will take Do it. Anyway.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w he's an amazing guy.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창원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간 지 11시간 반 만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14일 오후 2시쯤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평소와 다르게 상기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구속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비롯해 도주와 잠적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수사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세대와 USB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명 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인들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과정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에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주고 있죠. 그런데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등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최대 $7,500, 우리 돈 1,000만 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IRA는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The bill I'm about to sign is not just about today, it's about tomorrow. It's about delive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American families. 대선 캠페인 내내 바이든 표 정책의 난맥상을 비판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며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She co-sponsored the $100 trillion Green New Scam with the goal of completely abolishing the oil, coal, and natural gas industries, which would reduce the United States to a third world country.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차 업계 큰손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경쟁사는 더 치명적일 거라며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법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국의 전기차 전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며 대미 투자를 늘려온 현대차와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